자, 해보자. 빨리 와봐. 자, 순서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순서를 이제 풀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안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먼저 제시문에 대한 해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제시문이라는 건 여기 앞에 맨 처음에 놓여있는 파트를 얘기하겠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지, 우주야? 까먹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시문을 읽고 나서, 자, A와 B와 C의 앞머리들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앞머리들. A와 C의 앞머리들이 중요하겠어. 그래서 제시문이랑 어떤 게 연결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연결이 잘 되는 거를 추셔가지고 연결을 하시면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쉬운 유형에 속하는 거고, 근데 요즘에 이제 순서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문제 다 그렇게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래, 사실은. 그래서 일단 제시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뭐 잡혀 하나라도 잡힌다고 쳐봐. 예를 들어 C라고 쳐보자. C가 그래도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C를 잡았으면 C 다음에 A가 오는지 B가 오는지에서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이때 뭐라 그랬어? 얘랑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얘랑 연결이 되는 경우를 분명히 줄 거라고, 문제에서는. 둘 다 아리까리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그나마 괜찮은 것을 고르면 틀린다고. 알겠어요? 그나마 괜찮은 것을 고르면 틀리니까 이제 얘네는 빼고 A하고 B랑 연결이 잘 되는지 아니면 B랑 연결이 A랑 잘 되는지를 보라 그랬어. 알겠어? 얘는 제외를 하고, 얘는 어차피 이제 함정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시문하고 C가 잘 연결이 되는 거는 그래, 좋아. 이제 전반 보니까, 문단의 전반 보니까 그렇다고 쳐. 그러면 이제 나머지 A, B하고 B, A 중에서 어떤 게 더 흐름이 자연스러운가를 따져보라고. 그럴 때는 당연히 A의 이제 후반부 부분하고 B의 전반부 부분하고 잘 어울리는지 다시 한번 보시는 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그래도 어렵게 풀린다라고 하는 유형, 어렵게 이제 설정이 된 유형들은 조금 해결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서 판단을 해보자. 자, 첫 번째로, 자, 팬 에디터. 죄송해요. 자, 팬 에디터가 종종 컨설트 스페셜리스트 소스를 해요. 자, 팬 에디터면은 말 그대로 팬의 입장에서 뭔가 편집을 하는 사람인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상담을 해. 스페셜리스트 리소스를요. to track down. 뭐 추적을 하는 거겠지, 정보를. 뭐에 대한 정보냐면 about their media interest니까 그들의 어떤 미디어적인 흥미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서 뭐 전문 출처나 전문 어떤 정보 소스를 보통 뭐 컨설트 한다가 뭐 상담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 탐색하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탐색을 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일단 A부터 봐봐. 자, paywall sources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자, paywall라는 표현이 조금 밑에 나와 있긴 하죠, 그죠? 유료화된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자, 유료화된 출처는요, 예를 들어 어쩐다. 종종 block off 한다. 막어버려, 컨텐츠를. 그리고 link rot이라고 되어 있어요. rot은 우리가 썩은 걸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썩은이야, 썩은. 근데 link가 썩었다란 말이야. 그러면 뭔가 연결점이 잘 안 돼. 즉, 뭐 정보를 이렇게 타고 링크를 타고 넘어가는데 중간에 끊겼거나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겠어. 그런 게 hinder an editor's ability to locate information. 그러면은 에디터의 어떤 정보를 찾는,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 컨텐츠나 인포메이션을 힌더한대. 알겠어요? 막는다야, 막는다. paywall sources가 유료화된 출처라는 거겠지? 유료화된 정보의 근원이다라는 건데, 이게 막아버려. 그러면 막는다라는 얘기하고 지금 아까 다시 위로 올라오면은 이
미디어의 인터레스트를 추적하기 위해서, 미디어의 인터레스트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서 스페셜리스트의 뭐 전문화된 어떤 출처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거. 이거를 연결이 되겠냐라는 거야. 참 안 되죠, 그죠? 뭐 출처를 탐색을 한다라는 건데 갑자기 뭐 막는다란, 특히나 뭐 예시를 들어가면서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A는 연결하기가 그래서 애매한 상황인 거야. 이거는 확실히 연결이 된다 보기 어려우면 당연히 넘어가셔야 돼. 자, 넘어가시고 다음 B로 가보세요. B에 자, 이렇게 같이 놓고 보자. 문장이 보이게. 자, these works are considered authoritative due to their reputation for accuracy and focused coverage. 자, 이들의 일이라는 것이 여겨져요. 뭐라고 여겨지냐? 권위적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뭐 때문에 권위적이다고? 그들의 어떤 명망 때문에, 평판 때문에. 건우씨, 눈 감으면 안 보여요. For accuracy and focused coverage니까. 정확성과 그 다음에 집중된 어떤, 여기는 보도라는 뜻이지. coverage라는 게. 보도 때문에. 그리고 after sufficient inculturation. 자, 이렇게 충분한 어떤 문화, 이게 문화 적응으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문화 적응. 문화 적응 뒤에 fan editors들이 will often learn to seek out these sources. 이러한 어떤 출처들을 다시 찾기를 하는 거죠. 찾는 걸 배우는 거지. Information이 need arises. 정보가 뭔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지. 아니죠. 이거는 정보에 대한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겠고. 자, 해석을 해봤지만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일이라는 게 권위적이래요, 우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권위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팬 에디터들이 하는 뭐 일 자체가 이렇게 뭐 트랙다운하는 정보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추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들의 미디어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막 추적을 하는 건데 그들의 일 자체가 권위적이다. 이런 거. 글쎄. 한번 생각은 해보게요. 그죠? 권위적이다? 권위적이다. 이런 명망이나 어떤 정확성 때문에.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게. 그 다음에 C 봐보죠. 근데 C가 this collabor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this collaboration. 이러한 협업이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협업. 협업이 나왔나? 한 번도 안 나왔죠. 그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위에서 보면은 그냥 팬 에디터들이 미디어에 대한 정보, 미디어에 대한 관심에 대한 정보를 추적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뭐 둘이 뭔가 어떤 일을 합쳐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B가 그나마 A랑 C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제시문하고는 B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제시문 다음에는 자, B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시 B를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충분한 어떤 문화 적응이라는 표현도 나왔었죠. 그죠? 여기서 그리고 문화 적응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쳐놨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뭔가를 쳐놨다는 건 저거 뜻 그대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다라는 거겠지? 자, 팬 에디터들이 자, 이런 충분한 어떤 문화 적응 뒤에라고 되어 있어. 일단. 그 다음에 팬 에디터들이 종종 이러한 어떤 출처들을 찾는 거지. 정보가 필요성 자체가 발생을 할 때마다. 그러면 위에서 팬 에디터들이 일단 뭐 미디어에 관련된 미디어 흥미죠. 정확하게. 미디어의 흥미에 대한 정보를 찾고 그로 인해서 이들의 일, 그럼 이들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정보를 찾아내는 일이 되겠네. 그지? 이런 일 자체가 근데 권위적이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것들 때문에 권위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팬 에디터들이 종종 이러한 어떤 출처들이
뭐 찾는 거겠죠, 그죠? seek out이니까 찾는 것을 배울 것이다라는 거야. 정보의 어떤 필요성 자체가 발생을 할 때마다 출처를 찾고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보면은 fan editors들이 종종 어떤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아요. 개별적으로. 근데 그들이 때때로는 collaborate 한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who share their taste in media. 그들의 미디어에서의 그들의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한대. 이 정보 자체는, 그러니까 팬 에디터라는 거 지금 낯선 소재일 수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뭔가 어떤 뭐 건우야 왜 자, 팬 에디터라는 게 뭔가 펜을 쫓는 아니 펜을 쫓는 게 아니지, 그지? 스타를 쫓거나, 에? 쫓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에? 자, 그런 팬 에디터들이 미디어의 흥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찾는다고 쳤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출처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 여기서 이제 정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스타에 대한 정보가 아니겠어? 그죠? 이 스타에 대한 정보일 텐데, 자, 이 사람들의 어떤 정보 자체가, 필요성이 이제 늘어날 때, 발생을 할 때, 이 팬 에디터들이 이런 출처를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을 때 협업을 한다 이거야. 얘네가 협업을 한대. 서로가 같이 모여가지고 협업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협업을 한다 끝나고 나서 다시 payword sources가 나오는 게 좋겠어? 아니면 this collaboration이 나오면 좋겠어? 그렇죠. 당연히 collaboration 아니겠어? 협업이잖아, 저기가. 협동이잖아. 이런 협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종종 뭐에 대한 반응으로서 lack of accessible information, 접근 가능한 정보 자체가 없을 때, 즉 내가 혼자서 정보를 못 찾을 때 서로랑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종종 보통은 발생을 하죠. established groups of editors, 뭔가 이렇게 설립된 어떤 에디터 그룹들 안에서만 이렇게 발생을 한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collaborate라는 단어, 이걸 통해서 다시 여기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사실 우리가 쉽게 풀었을 법한 유형인 처음에 제시문하고 B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B의 마지막 부분하고 C의 첫 머리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인 문제였겠네, 그지? 그럼 쉽게 그냥 BCA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바로 그렇게 풀었어요? 답이 그런 건가? 나 좀 봐보자. BCA였나요?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이었어. 근데 이제 소재가 좀 깐깐하니까 그런 거야. 뭐 펜 에디터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겠지, 그지? 선생님도 솔직히 이 글을 공부하면서 펜 에디터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뭐 펜으로서 어떤 정보를 취합을 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정보가 되겠지, 그지? 그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정보를 취합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흥미가 올라갔을 때 뭔가 서로가 협업도 하면서 그 정보에 대한 출처도 확인을 하고,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나?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겠거나 있겠냐라는 식으로. 저도 사실은 그 팬덤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오늘 아니 다음 주에 그거 하죠. BTS 광화문 공연하죠. 모르죠, 그죠? 모르죠, 여러분들은. BTS 먹는 거예요, 뭐 이럴 거예요? 모르죠. 그래, 뭐 이런 거 봐서는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겠어, 뭐 그런 거 아닐까? 약간 뭐 팬클럽 회장들 이런 사람들.
그런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그 미디어에서 뭔가 나온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수합을 해서 서로 공지도 하고 알려주고 막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닐까 싶어. 읽어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딱 떠올렸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아이돌의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쫙 깨고 있으면서 그리고 미디어에 어떤 식으로 우리 오빠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누나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런 식으로 잘 보고 있고. 갑자기 너희들 누나 하니까 징그럽다. 어? 그잖아. 너희들한테 장원영 누나지? 누나지? 누나지, 그지? 장원영이 20대 아니야, 그래도? 그지? 누나지? 오, 징그러, 말도 안 돼. 장원영이 누구 동생 같은데. 어? 시우야, 너랑 장원영이랑 세워놔봐. 누가, 어? 누가 지금, 그건가? 야, 너 솔직히 그냥 가방 안 메고, 책가방 안 메고, 밖에 풀어놓으면 군대 갔다 온 줄 알아, 임마. 어? 갑자기 대학 가봐. 대학 가갖고,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가면은 그 학과마다 그렇지. 학과 뭐지?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뭐랄까, 애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있어. 그럼 거갖고 그냥 거기 가면 소파 같은 거 있거든? 거기 혼자 앉아있어봐. 앉아있어봐,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이럴걸? 올해 들어온 신입생들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학번 26학번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럴 거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은 몇 수 하셨어요? 그러겠지. 몇 수 했어요? 3수요? 막 이러고.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막 이러고. 살벌하다 너 진짜. 자, 그 다음이에요. 자, 이거는 어법 문제고 이제 6강으로 넘어오세요. 어법은 이번에도 어법이 2문제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4번 아닌가? 3문제였구나. 그러면은 7번까지 4문제다. 어법이 4문제였고요. 어저께도 어법을 한 3문제 정도 풀어봤었는데 나오는 게 진짜 어제 수업 들은 사람은 느꼈겠지만 진짜 좀 뻔했었죠, 그죠? 수특에서도 되게 뻔했었어. 자, 다시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는 자, 정동사. 이게 정동사를 이제 본동사라고 부르기도 해. 알았지? 그 다음에 준동사 싸움.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뭐라고? 건우야, 오늘 왜 건우를 계속 부르게 되지? 난 건우를 안 부르고 싶은데. 자, 주어랑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식어가 붙든 아니면은 삽입절이 붙든 나오고 동사가 나올 자리인데 여기다가 뜬금없이 투부정사를 써놓는다든가 ing를 써놓는다든가 해가지고 동사와 주어의 어떤 하나의 세트를 잘 확인하면서 읽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이런 게 하나 나온다 그랬어. 자, 이런 게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일치. 수일치는 이제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뭐 솔직히 확인하기는 쉬워. 수일치라는 게 확인하기 쉽지만은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계사라 그랬어, 그지? 관계사. 특히나 which나 where의 싸움은 계속 이뤄집니다. 알겠죠? which나 where의 싸움은 계속 이뤄질 거고. 이거를 푸는 방법은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선행사가 있어. 분명히 앞에 선행사가 있겠지? 선행사가 있으면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나서 분명히 이 목적어 자리가 빠졌냐 안 빠졌냐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 그랬어요. 그죠? 어제도. 그러면 이 선행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자고. 집어넣어 봐서 말이 돼. 여기가 가능해. 이게 들어가는 게 가능해. 여기가 선행사가 여기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고 쳐봐. 선행사가 가능해. 그러면 위치라고.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안 돼, 여기가. 선행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넣어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외워요. 이렇게 판단을 해봐. 알았지? 해석을 통해서 선행사를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었고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잘 되는 거야. 그러면은 위치고 안 되는 거야. 그러면 where인 거야. 알았지? 자, 그거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다고 what.
겁나게 물어봐. 알았지? 겁나게 물어봐. 이것도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목적어 빠져 있어야 돼. 알겠어요? 주어가 빠지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 알겠어요? 목적어가 빠지는 경우를 보셔야 되겠고. that은 그렇지 않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어제 잘 나왔던 게 부사냐 형용사. 이것도 겁나게 나오더라고. 은근히 틀리나 봐 애들이. 나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자, 특히나 부사라는 게 동사를 꾸며주거나 어저께도 사실은 풀었던 문제 중에 전부 다 밑줄은 부사였어. 어저께 부사 이게 나왔을 경우 전부 다 부사만 밑줄이 쳐져 있었거든. 동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은 뭐 형용사나 분사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거. 우리 어저께는 부사를 꾸며주는 케이스도 나왔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꾸며주는 상황이라면 부사, 해석상. 형용사는 뭐만? 명사만 꾸며주는 거지, 그지? 명사 꾸며주고 아니면 이제 무슨 역할? 보호 역할. 특히나 어제 보호, 무슨 보호?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써가지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자리에 혹시나 부사를 쓰지 않았는가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어제는 대부분 다 부사를 밑줄을 쳐놓고 이게 제대로 부사적으로 이 동사나 다른 것들을 꾸며주고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해라 라는 식으로 나왔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제 풀었을 때 그리고 통계적으로 봐도 이 5개가 많이 나오니까 알았지? 잘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1번에 투부정사, 2번에 what, 3번에 were. 딱 봐도 2번하고 3번이 지금 방금 설명한 2번은 what 대시겠고 3번은 수일치일 것 같고. 그죠? 그래 보이죠?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뭐 지금 ing니까 뭐 동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마지막 5번이 이신데 자 대명사는 사실 설명 한 번도 안 했죠 지금 보니까. 그죠? 대명사 나왔을 경우에는 그래도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 여기로 와봐요. 자 여기 봐봐라. 자 대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수일치야. 얘도 먼저는 수일치 생각을 하셔야 돼. 즉 얘가 가리키고 있는 명사가 뭔지를 추적을 하셔서 그 명사와 수가 맞는지, 명사와 대명사의 수가 일치하는지를 보셔요.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 이거 뭐야? 일단 그렇지. 셀프나 셀브즈로 끝나는 거죠, 그죠? 얘를 항상 써야 되는 경우가 언제였지? 이 제기대명사를 항상 써야 되는 경우가 언제였어? 이해설하는데 그러니까 강조할 땐 그래 쓰기는 해. 근데 내가 묻는 거는 항상 써야 될 때 무조건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는 상황. 아니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목적어랑 주어가 동일할 때 그때 이 목적어 자리에 반드시 제기대명사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I looked at me in the mirror. 가장 전형적으로 쓰이는 제기대명사 예문이잖아 이런 게. 그러면 나는 나를 거울 속에서 봤다 이런 말이야. 자연스러워 보이잖아, 그지? 근데 틀린 거라고 여기가. 그지? 왜냐면 주어하고 지금 목적어가 동일한 인물이면 뭐라고? 여기를 myself로 적어야 맞다고. 이런 거. 이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제기대명사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5번은 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풀었어야 된다는 거.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 알았죠? 해봅시다. 봐봐요. 자, inability of arms suppliers to control the uses to which their military hardware will be put is troubling. 문장이 개떡 같은 게 주어는 겁나게 길고 마지막에 서술어가 이렇게 is troubling 이렇게 나온 거야. 알았지? 됐어? 그러면 다시 주어를 봐보면 자, 무능함이죠? 누구의? 그래서 arms suppliers들의 무기를 공급해주는 사람들. 무기 제조업체든지 공급업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겠어. 이런 사람들의 무능함입니다. 뭐 하기 위한. 일단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가라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보자고. 알겠어? 조종하는 뭘요? 더 이유수업 그들의 어떤 사용을 뭔 사용이냐?
to which their military hardware will be put. 그들의 military hardware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거겠지. 뭐 무기나 이런 것들, 군사적인 어떤 뭐 물건들 이런 것들이 will be put 뭐 배치가 된다라는 말인데, 근데 put 다음에 사실은 여기 보면은 선행사가 지금 use잖아, 그렇지? 그럼 put use라고 생각을 하시고 put use면은 사용을 하다는 의미로 봐야 돼. 그러면은 그들의 군사적 어떤 뭐 보급품이 됐든 아니면 무기가 됐든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 것을 사용하면 이상한데, 사용되는 것을 그냥 통제한다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사용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무능함인 거예요. 그러면 알겠어요? inability에 대해서 뭐에 대한 무능함이냐? 이거를 무기 사용에 대한 어떤 통제를 못하는 것에 대한 무능함인 거예요. 그 무능함이라는 게 is troubling 하고 있다라는 거면은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friends can become enemies. 뭐 친구가 적이 될 수도 있고 supplying weapons.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can backfire. 뭔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backfire라는 거는 이제 내가 불을 끄려고 하는데 불이 다시 나한테 이렇게 덮치는 상황 이런 걸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오히려 더 해를 입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generating.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쟤 좀 깨워. 오늘 쟤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잔다. 왜 그러는 거야? 자, 달고나 먹어서 지금 뭐 혈당 스파이크 온 거야? 뭐야? 왜 그래요? 혈당 스파이크 왔어? 아파? 뭔 일이야? 감기가 걸려가지고 약 먹었어? 그러면은 그 감기약의 그 졸음 성분 때문에 그런 거 같구나. 에이. 너는 아파 보여.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른 면에서 아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 보이지 당연히. 영어 시간에 생명과학제 꺼내놓고 있으니까 아파 보이지 뭐. 당연히 아픈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자, 오늘 내신 하는 날도 완전 내신 책도 이렇게 야무지게 챙겨갖고 오고 아픈 거지 이 정도면. 정작 필요한 건 아무것도 안 챙겨오고. 자, 그래서 다시 봐봐라. 만들어내는 거야. generating, 발생을 시키는 거야. CIA가 blowback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blowback도 마찬가지로 backfire랑 비슷하게 역효과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여기가 what이 그러면 맞는지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갔죠, 그죠? 이거는 그래요. 아까 ability에 대한 투부정사를 해가지고 뭐 하는데 무능함 이런 식으로 쓰인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괜찮은 형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what은 자 여기가 CIA가 주어라고 치고 그 다음에 course가 동사라고 썼을 때 그럼 이거 목적어인가? 선생님 이거 목적어 있는데요. 그럼 이거 대신해요. 이렇게 갈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 구간에 what을 써가지고 what에다가 밑줄을 쳐놓은 것 같아. 에? 그래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는 CIA가 부릅니다. 무엇을? 뭐뭐라고 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지. 됐어요? CIA가 blowback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말인 거예요. 이 what은 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 what으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거는 맞는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지. 목적어가 아닙니다. 건우야, 일단은 수업을 듣때 만약에 부족한 거는 영상 꼭 봐라. 알았지?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너 상황을 내가 몰랐어. 자, 여튼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냐? Describe what can happen when foreign activities such as the covert shipments of arms are later used in the relations against the suppliers.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뭘요? 뭐가요? 언제요? 외국의 어떤 활동들이에요. 뭐와 같은 어떤 무기의 어떤 비밀스러운 이런 배송과 같은 것들이 are later used. 나중에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런 활동들이 뭐와 관련해가지고 against the suppliers니까 네, 이 무기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에게 어떤 항거해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블로우백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드는 것. 블로우백이라는 어떤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supplying weapons가 can backfire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야. 자, 생각을 해봅시다. 무기를 우리가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무기 공급업자가 미국 사람이야. 근데 미국 사람이 요즘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죠? 물론 이 케이스가 뒤에 나옵니다, 이 상황도. 이란한테 근데 사이가 좋았을 때 무기를 줬다고 쳐봐. 그래서 이란한테 예를 들어 미사일을 줬어, 이쪽에. 미사일을 팔았어, 여기다가. 미사일 팔았는데 나중에 미국하고 이란이 사이가 안 좋아져 버리니까 그렇지? 이 미사일을 여기다 써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뭐라고? 백파이어. 혹은 뭐 지금 뭐 백플로우, 블로우백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었던 controlled uses에 대한 무능함이라는 게 이런 거야. 무기 공급업자들이 단순히 그냥 그들이 돈을 번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우방인지 적군인지 판단도 못하고 혹은 세계 정세를 읽지도 못하고 물건만 무지하게 팔아대면 그게 결국엔 자기한테 칼로 되돌아오는데 그거를 지금 생각을 안 하고 뭔가 무기를 팔아버린 거 혹은 무기를 대준 거 이런 것들이 다 무능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어떤 말인지? 그래서 그게 실제로 지금 예시로 해가지고 이제 다 나옵니다. 자, 미국이 이러한 어떤 아주 고통스러운 교훈을 the hard way로 되게 힘들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피를 보면서 배운 거야. 자, 무기입니다. Shipped to Iraq when Saddam Hussein was fighting Iran. 발음은 아이란이라고 하더라고, 이란은. 그래서 이 이란하고 싸우는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이란하고 싸울 때 이라크에 배송이 되었던 무기는 1980년대 나중에 사용이 되죠. 미군을 상대로, US Forces를 상대로. 페르시아 걸프 전쟁. 우리가 걸프전이라고 부르지, 그죠? 걸프전 때. 그러니까 이란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역사적 배경이 이란이 나중 그 이슬람 혁명을 1970년대 말에 해요. 원래는 미국하고 친하게 지냈었던 정권이 있었는데 그 정권을 이슬람 사람들이 다 몰아낸 거야. 그래서 아주 지금의 어떤 이슬람 국가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걸 견제를 하려고 그 옆에 붙어있던 이라크한테 무기를 대주면서 너희 이란하고 싸워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사담 후세인이 미국이랑 싸울 때 다시 써먹은 거지. 그런 식의 활동을 얘기하겠어. 자, 3번 한번 생각을 해보자. 3번 이거 웨폰스가 지금 주어져 보니까 보이죠? 그죠? 웨폰스 다음에 수식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수식어인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월 이렇게 연결이 잘 되죠, 그죠? 그러면은 2번, 3번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또 봐보세요. 자, 이런 일이 또한 발생했습니다. 자, Stinger missiles. 스팅어 미사일이라고 있어. The United States supplied to the Taliban forces. 미군이 탈레반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약간 그런 이슬람 어떤 무장단체, 어떤 테러 조직,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미군이 무기를 대줬었네. 예? Resisting the Soviet Union's 1979 invasions in the Afghanistan. 저항하는 forces였던 거야. 뭐 어디에 저항해요? 소비에트 유니언이 어디야? 소련. 그렇지, 소련. 소련의 그 1979년에 일어났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저항을 했었던 탈레반 부대에 무기를 제공을 해줬었던 스팅어 미사일인 거야. 얘가 지금 주어고, 즉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지금 수식어인 거고, 중간에 다시 보면은 resisting부터 해서 아프가니스탄까지가 탈레반 폴스를 수식을 하고 있는 현재 분사구인 거야. 노란색이.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랬을 때 이 현재 분사구는 당연히 뭐랑 이제 대립구도를 봐야 돼? 과거분사랑 대립구도를 봐야 되겠지. 여기가 과거분사가 들어갈 차례인가?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랑 능동적인 관계인가 수동적인 관계인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 부대가 저항을 하고 있죠, 그죠? 저항을 하고 있지, 그지? 능동적으로 문법 설명하니까 갑자기 막 피로감이 오십니까?
문법 찐따씨?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택지 하나밖에 없네요. 사실 5번이 답이네요. 그러면 다 맞는 거였고. 그럼 5번이 왜 답인지 한번 읽어가면서 추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스팅어 미사일이 fell into hands, 손에 들어가게 됐어요. 테러리스트의 손에. 나중에 opposing the United States니까 미국에 맞서는 그런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 다시 저 무기를 미군에 도리어 거꾸로 써먹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1982년에 영국이 found shipping military equipment to Argentina just 8 days before the Argentina's attack on the British-controlled Falkland Island. 자, 이 영국이 알았어. 그것이 배송을 하는 걸. 뭘? 군사적 물품을 누구한테? 아르헨티나한테. 뭐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바로 8일 전이에요. 뭐 하기 바로 8일 전에? 아르헨티나의 공격이 있기 8일 전에. 어디에 대한? 영국이 통치를 하고 있는 파클랜드라는 섬에. 즉, 영국이 아르헨티나한테 무기를 줬는데, 이 무기를 주고 나서 8일 뒤에 다시 아르헨티나가 영국을 공격을 한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백파이어의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이시 왜 틀렸냐라는 거야. 그럼 이건 이제 정답으로 나왔어, 지금 보면은. 그럼 이시 이게 왜 틀렸냐. 이거, 그레이트 브리튼이, 영국이 알았어요. 누가 쉬핑해 주는 걸까요? 지금 보면 이거 오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얘가 쉬핑해 주는 걸. 이런 말인 거야. 됐어? 그러면 누가 지금 쉬핑해 주는 거겠어? 근데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뭐였어? 영국이, 그러니까 무기를 대준 쪽이 다시 그 무기로 피해를 입는 상황을 세 가지 예시를 들어서 보여줬잖아. 그렇지? 그럼 저 경우도 그 경우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저 이슨 누가 쉬핑을 해주는 거야? 영국이 되겠지, 그렇지? 즉 영국 자신이 8일 뒤에 자기들을 공격하게 된 아르헨티나한테 무기를 대줬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it은 주어인 영국을 가리키는 거고, 아까 말했던 대로 목적어가 주어를 가리키면, 주어랑 목적어랑 동일하면 이 목적어 자리에는 제기대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거잖아.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5번이다 라고 볼 수는 있었겠죠. 이해됩니까? 막 벌써부터 막 힘들어 하시는데, 큰일 났는데. 이제 꼴랑 몇 문제 풀었어? 2문제 풀었는데? 우주야. 정신 못 차리겠나? 그러네. 자, 2번입니다. 문 좀 열까? 이거 하나씩 먹을래? 나 어제 그래도 화이트데이라고 우리 여학생이 나 이거 준 거야. 여학생이 줬어, 여학생이. 준이 동생이 줬어. 준이 동생이 줬어, 선생님. 어제가 화이트데이였지. 파이데이라고? 미친 새끼. 저 새끼 병신이라니까, 진짜. 3.14가 파이데이라고 지랄한다. 너는 안 줄게, 그러니까. 파이데이니까. 너는 원주일 몇 자짜리까지 외운지 자랑해봐, 빨리. 그러면. 파이데이니까. 알았어, 이 새끼야. 기다려. 줄게. 자, 이거 원주일 계산해, 빨리. 그러면. 이거 원이잖아, 이 새끼야. 입으로 쳐넣지 말고. 건우야. 짭짭짭. 충전기에. 패드 네 거 모셔놨어.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새로운 패드인 줄 알고 초등학생 애들 때 쓰고 있는 걸 쓰려고 했던 걸 부원장님이 이거 못 보는 패드다 해갖고 선생님 줘갖고 일주일째 두고 갔어. 일주일째. 수요일 날 와가지고 두고 갔었지, 그지? 네. 다행이요. 안 잃어버린 게 그래도. 네. 자, 졸지 말고 힘들지만 일요일에 왔어 또. 야,
어저께도 선생님 진짜 나 이번 주에 진짜 너무 힘들었다. 나 갑자기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어지네. 나 왜 힘들었는지 알아? 나 봐봐. 이번 주 스케줄이 진짜 너무 빡셌던 게 일단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뭘 했어야 됐냐면 내가 정했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을 세 가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정했어. 일단 월, 화는 뭐냐면은 저기 우리 민강이랑 준이가 들었었던 2025년 6월 거 영상 있잖아. 이거 제작 영상 준비, 그러니까 수업 준비하고 영상 찍는 것까지. 이거를 이제 내가 수업 위에 나머지 시간에 하겠다고 해놨었어. 그러니까 오전하고 퇴근하고 나서. 그래서 이거는 화요일에 잘 끝났어. 그래갖고 수요일에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잘 봤지, 그지? 봤어. 근데 이제 수목에 사실은 뭘 하려고 그랬냐면 고1하고 고2 내신 대비 자료 있잖아. 선생님이 요즘에 다 만들어 주잖아. 이제 제본을 해갖고 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제본은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데 이게 우리 고1 애들이 참 이게 10명이에요. 10명 일단 고1이 10명인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 10명인데 학교가 5개야. 그지 같아. 아니 좀 같이 붙여서 가든가. 아니 10명인데 5개나 돼 학교가. 그러면 교과서가 그래도 다행히 교과서는 3개. 교과서는 그래야 지난주에 나갔어. 와 근데 부교재가 하나도 안 겹쳐. 부교재 5개. 와 나 놀래버렸다. 어쩌게 하나도 안 겹쳐. 진짜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 서로 다른 거 씁시다 이렇게 했나봐 영어 선생님들이. 5개야. 국제 숭일 이번에 없더라. 국제 살레시오 고려도 없어. 고려도 없고 그다음에 전사 그다음에 이번에 빛고울을 좀 많이 갔어. 이번에 빛고울 쓴 애들 많이 갔더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강에 한 명 갔어. 서강 한 명 갔어. 남자애인데 서강 한 명 갔어. 와 그래갖고 이 부교재를 다 이제 또 기존에 쓰던 것도 있었지만 그 쓰던 거를 조금 더 편집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겹쳐서 진짜 거짓말 치고 하나도 안 겹쳐. 뭐 리딩 파워, 빠바, 그다음에 자이 스토리, 그다음에 뭐 기출, 그다음에 첫 단추 해가 다 5개야. 5개가 하나도 안 겹치는 거가 와 진짜 그 한 명 그 아까 서강 한 명 있잖아. 서강 한 명이고 살레가 한 명이거든. 이 각각의 한 명을 위해서 내가 부교재 작업을 막 새벽에 3시까지 이러고 있어. 근데 안 끝났어. 목요일에도 안 끝났어. 금토에는 내가 뭘 하려고 생각해서 우리 이거 수업 준비. 이거 지금 수특 수업 준비를 내가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게 안 끝나서 이때 토요일에 애들이 오니까 금요일이었구나. 금요일 11시에 작업이 다 끝나서 다 나갔어, 애들이. 그래갖고 금요일 11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씻고 뭐 좀 먹으니까 12시 됐어. 12시부터 3시까지 어제 수업 준비를 하고 잤어. 그리고 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선생님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하다가 10시부터 애들 다 재우고 10시부터 2시까지 오늘 수업 준비를 하고 잤어. 이게 오늘까지의 나의 스케줄인 거야. 지금.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나 7시 반 오늘. 너무 힘들어 지금. 솔직히 말하면. 계속 막 카페인으로 버티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최대한 잘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고생하고 있어요. 같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알겠죠? 네, 같이 노력하시기. 힘든 시간을 오셨어요. 일요일에 이 시간에 수업 듣는 거 아니 아무리 그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도 이 시간에 교회 가면 자잖아요. 그잖아요. 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는데 하물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당연히 졸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럼에도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게요. 자, 배우러 왔으니까. 자, 2번입니다. 자, 주제 찾는 거야. 자, 주제 찾을 때는 소재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뭔 소린가, 뭐에 대한 소린가는 알고 있어야 되지, 그지?
근데 그 뭐에 대한 소리에 대해서 글쓴이 생각이 뭔지를 추측을 하셔야 돼. 아니면은 어떤 면을 지금 부각하고 있구나. 어떤 면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그냥 해석만 하시면 안 돼. 안 보인다. 실수하면 안 돼. 자, 봐보세요. 이거는 쉬워. 솔직히 말하면. 자, wholesalers예요. 누구예요? 도매야, 소매야? 도매야, 소매야?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도매인지 소매인지도 아직도 안 외우고 있어. 도매예요. 도매업자는 조직입니다. 개인이면서요. 활동하는 무엇으로서? 중간 단계로서요. Between producers and retailers. 리테일러가 소매업자죠. 이 사람들 사이에서요. 그래요. 뭐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내용은. 자, 그래서 타당합니다. 합리적입니다. 뭐 하는 게? Ask what the point might be of having a wholesalers in the distribution channel. 물어보는 게 what the point. 포인트 뭐 점수 이런 거 아니고 요점, 중요한 점이 무엇이더냐. 무엇이든 누구의 이런 호세일러를 갖는 것의 요점,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묻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In distribution channel이니까 유통 경로에서. 자, 그러니까 생산업자하고 그래 소매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소비자가 이렇게 껴 있겠지, 그지? 근데 이 중간에 지금 도매업자가 껴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도매업자를 굳이 거칠 필요가 있어? 생산자가 바로 소매업자한테 주고 그걸 소비자로 전달해주면은 유통 어떤 경로도 짧아지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가격이 오르거나 그럴 필요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하냐라는 거야. Why would the manufacturer, 왜 제조업체들은 not simply pass the sporting goods straight on the retailers? 왜 단순히 그냥 이 어떤 스포츠 용품들을 어떻게 리테일러한테 곧바로 전달을 안 해주냐라는 거야.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여기가 굳이 그러다가 들어갈 필요가 있냐 싶겠지만은 그러나 넣어줬어. 우리가 친절하게도 이 글이. 그렇으면 잘 봐야 되지. 호우세일러가 중요하다. 그러면 다 나왔네. 그러면 이제. 그죠? 소재는 호우세일러일 것 같고 이게 중요하대. 그럼 끝난 거잖아. 글은 다 드러났어. 뭐에서 중요할까? Helping other channel members니까 다른 이 경로의 어떤 구성원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럼 이거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거 선택지 찾았으면 됐겠지. 아직 쉬워 안 풀었으니까 몇 번이야 그러면? 빨리 읽어. 1, 2, 3, 4. 이렇게까지 밥을 2번. 그렇지. 이것도 틀리면 너는 이 새끼야. 너는 진짜 재수해야 돼. 자, 2번입니다. 이거는 진짜 틀리면 땅을 치고 후회해야 되는 문제야. 만약에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수능에 나왔는데 이런 걸 틀린다. 진짜 오수해야 돼. 자, 그다음 갑니다. 제목 추론. 자, 제목 추론 요 글은 어려웠어요. 글은 어려웠는데 선택지가 쉬워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닐 것 같다라는 문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답률 70%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글이 어렵지만. 왜냐하면 선택지가 쉬워요. 이거 선택지가 쉬워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대충 여기서 나와 있는 키워드 쪽쪽쪽 뽑아가지고 자주 나왔었던 키워드 쪽쪽쪽 뽑아가지고 선택지에서 보이는 거 쏙 골랐으면 답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야. 근데 이런 걸 이제 선택지를 그지같이 내버린다. 그럼 이제 졸라게 어려운 문제인 거지. 3점짜리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Connecting ideas logically.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거죠. 논리적으로요. 그게 자 근간입니다. 기본입니다. For reality testing에서 현실 검증에 있어서 이 단어 잘 기억하세요. 이 단어가 키워드예요. 이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지금. 자, 현실 검증에 있어서 근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a child, 아이가 around 30 to 40 months예요. 그러면은 30개월에서 40개월 정도 되는 아이인 거죠. 얘네가 경험을 자기 내부에 있는 경험을 뭐랑 연결을 하냐? outside, 바깥에 있는 것들과 연결을 시키고 분류를 합니다. 항목을 만듭니다. which are which,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즉
판타지냐 아니면은 현실이냐 라는 식으로 해서 만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현실 검증에 있어서 뭐 이런 논리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들을 연결시키는 게 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her ongoing emotional interaction. 자, 그녀의 계속 진행되는 감정적 상호작용이 support this ability 이런 능력을 지지를 해줘요. 뭐 하는 능력이냐? form a category of reality. 현실의 범주를 만드는, 현실의 항목을 만들어내는. 뭐 때문에? Because they continuously put on me.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넣는다는 거 어디에? 어떤 접점에다가, 컨택트에다가 뭘 통해서? interaction을 통해서. with 뭐의 접점이냐? not me or you. 나가 아니고 너인. 즉 여기서 나가 아니고 너란 건 뭐예요? 외부의 것들. 외부 것들과 아까 위에서 외부의 것들 얘기했잖아. those outside하고 서로 인터랙션 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죠?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뭔가 현실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럼에 있어서 이모셔널 인터랙션이 이 능력을 지지를 한다라고 돼 있어. 됐어? 자,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일단 아까 내가 리얼리티 테스팅 잘 보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모셔널 인터랙션도 잘 보셔야 돼. 자, 왜 잘 보셔야 되냐면은 자, 감정적 상호작용. 이거 누구랑 하는 상호작용이지 근데? 상호작용이란 건 당연히 적어도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누구랑 누구야? 나하고 외부의 것들이죠. 그죠? 아기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지. 아기인 나하고 외부의 것들하고의 상호작용이야. 자, 이 상호작용이 현실의 항목을 만드는 능력을 지지를 해줘. 현실에 대한 항목을 만드는 걸 자, 보면은 리얼리티 테스팅에서 얘기를 봤을 때 얘가 왜 뭐 이렇게 근간을 이루냐라는 거에서 아까 여기 나왔을 때 어떤 게 어떤 것에 대한 어떤 항목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 아이가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테스팅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현실 검증이 돼. 우리가 현실 검증이라는 게 솔직히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생각을 해봐. 이게 현실이냐 아니면은 이게 뭐 상상이냐라는 식으로 검증을 하는 거잖아. 어느 게 어느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위에서. 됐어요? 현실인지 상상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현실 검증이겠지 그러면. 그래? 이해돼? 근데 이 현실 검증을 그러면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해? 얘가 지금 중요한 거야. 감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나하고 외부의 것들과 계속 감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어떤 자극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거는 현실에 있는 다른 존재구나. 내 가상에 있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와 외부와의 어떤 상호작용, 감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 검증이란 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또 이런 계속 진행되는 접촉입니다. with someone가 어떤 who is not me, 나와가 아닌 외부의 사람들 provide constant contact, 끊임없는 접점, 연적, 접촉을 제공을 해줍니다. 누구와의? external reality outside oneself, 자기 외부에 있는 외부적, 바깥에 있는 외부적 현실들과의 접촉을 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와 외부에 있는 것들. 외부에 있는 것들, 그래. 어린아이니까 아마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지? 이 안에서 벌어지는 감정적 상호작용이 뭐라? 외부적 현실과의 끊임없는 접촉을 제공을 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즉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구나라는 식으로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도 애를 키워봐서 아는 애를 이제 여러분들 애를 태어나는 애를 받아본 적 없죠, 그죠? 이제 막 태어난 지 1분 되는 애를 되게 신기합니다, 그 느낌이.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7살이어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까지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왔어요. 자, 굉장히 큰 노력이 든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본인에 대한 자아감이 없어요, 일단 얘네가. 즉, 내가
그러니까 이가 보는 게 나인지 아니면은 외부의 것인지 이거에 대한 혼동이 되는 시점이 있어. 뇌가 아직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외부의 것들과의 감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게 나와 어떤 나가 아닌 것을 구별을 하게 되고 그게 현실과 상상에 대한 분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현실 검증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 감정적 investment in relationship 감정적 투자가 되겠는데 관계에 있어서 이게 뭐겠어요? 상호작용을 얘기하겠죠. 아까 어디서 얘기. 감정적 상호작용이 enables the child to recognize the differences. 차이를 인식하도록 돕는데 하기 힘듭니다. 뭐뭐 사이에 그녀의 판타지와 그다음에 the actual behavior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실제적 행동과의 차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reality testing 또 나와요. 현실 검증이 might appear to be a purely cognitive capacities. 아주 순수하게 아주 순전히 인지적 능력처럼 보여요. 인지적 능력처럼. 근데 it requires an ability to organize the emotional sense of self 뭐라? 능력을 조직하는 겁니다. 조직하는 능력입니다. 뭘요? 감정적 자아감. sense of self를 자아감. 자, 감정적 자아감을 조직하는 능력을 요구한다라고 돼 있어. 자, 뭔 소리야? 이걸 자, 현실 검증, 현실을 아는 것에 대한 능력 자체가 cognitive한 capacity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야? ability to emotional sense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현실 검증이란 거 우리가 아까 잡아냈으니까 이 말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 여러분들 인지적과 감정적은 뭔가 약간 대립적인 느낌이죠, 그죠? 인지는 뭔가 추론하는 거고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야.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감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까 현실 검증을 이룬다 그랬고 그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계속 여기 안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자, 어떤 자아감이냐면 that is distinctive from one's sense of others. 다른 사람의 감각과는 구별이 되는 거고요. 그런 현실 검증이라는 것이 중요한 크리티컬한 기반입니다. 파운데이션입니다. 뭐에 있어서요? 로지컬한 띵킹에 있어요. 이제 여기서 가는 거지. 뭐라고? 감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 검증을 했어. 그지? 근데 이 현실 검증이 뭐에 다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니? 로지컬 띵킹, 논리적 사고.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자, 처음에 태어났을 때 외부적인 것들과 감정적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와 외부의 것을 구별을 하고 이게 현실인지 상상인지를 구별을 해. 그걸 현실 검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 논리적 사고가 일어난다. 즉, 논리적 사고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지적 쪽에 가깝죠. 그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건 인지적 과정인가요? 커그니티브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 근데 그거의 출발은 뭐다? 감정적 상호작용이다.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그거야. 우리가 감정하고 인지, 감정하고 논리는 굉장히 동떨어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작, 논리적 사고의 시작은 감정적 상호작용이다.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했던 대로 이 지문이 쉬운 지문이 아니다. 근데 선택지가 쉬웠다. 다행히도 선택지가 쉬웠다 이거야. 봐봐, 선택지 봐봐. 너 한번 봐봐 이제. 선택지 보고 판단해봐. 자, 물론 푼 사람 있잖아. 푼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택지를 고른다고 쳐봐. 보이는 거는 몇 번밖에 없다 이거야. 속으로 생각해봐.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진아 찾았어? 벌써 찾아? 연변 말하지 말고 찾았냐고 그냥 얘기하라니까. 아니 말하지 말라니까. 아픈 게 분명하다니까 저거. 그리고 내 안박스 세우니까 쓱 보고 5번이요. 진짜 다 찍혀 임마. 네 대가리 돌아간 거. 네 앞열에 봐. 앞열에 앉아갖고 네 대가리 여기 쏙쏙쏙 돌아가는 거 다 찍힌다고. 진짜 졸라 웃겨요. 자, 그래서 그래요. 답은 5번이 맞습니다. 봐봐서 우리가 생각했던 키워드 리얼리티 테스팅 이 테스팅의 근간으로서의 감정
이라는 거야. 뭐 이것과 로지컬 띵킹. 봤잖아. 감정적 상호작용이 이걸 했고 이거 하잖아. 근데 이 두 개의 근간이 이거다 이런 말인 거야. 그럼 답이 딱 5번이죠. 그죠? 세훈아 잘 풀었어. 인정하네. 선택지가 되게 쉬워서 다행히 망정해서. 봐봐. 1번 봐봐. 자, 이성적 사고라는 게 학습이 되는 거냐 타고나는 거냐. 뭔 소리야. 이 얘기랑 전혀 상관없죠. 그죠? 두 번째. 이런 상상적인 플레이가 사회적 이해? 뭐 사회적 이해 얘기했냐 우리? 안 했지? 세 번째. 사실이냐 사실이 감정을 넘어선다. 자, 감정이 클라우드하게 내버려두지 마라. 이성을. 감정이 가리는 거죠. 이성을. 즉 감정으로 인해서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경우. 아니야. 사회적 상호작용. 물론 비슷해. 사회적 상호작용 얘기 나와있어. 근데 미미킹이 뭐 하는 거야? 모방. 그렇지. 따라하는 거 이미테이션이야. 이미테이션. 모방이 early social skills. 초기의 사회적 기술을 어떻게 형성을 하는가. 그럼 모방을 통해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설명했다면 4번이 답인데 이것도 전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택지가 쉬웠어. 그래서 다행인 문제이긴 했는데 생각이 선택지가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거를 그 제미나이한테 자, 선택지 좀 어렵게 만들어 줄래? 이렇게 해봤어. 한번 봐볼래? 예. 어려운 버전의 선택지 한번 봐볼래? 봐볼래? 자, 내용은 다 봤으니까. 봐봐, 이거야. 선택지를 어렵게 내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게 이제 3점짜리 버전인 거지. 뭐고? 뭐고 이거? 내가 봤던 게 아닌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3점짜리 버전이 되는 거야. 우리 24번이 지금 3점으로 나오고 있잖아. 6월, 9월 다 그랬다고 지금. 단어가 확 어려워졌죠, 일단. 단어가 확 어려워져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우진 이제 볼 게 없다. 어? 우진아. 그래, 그러니까 세훈이 머릿속을 봐야 된다, 이때는. 건우 골랐어? 아이고, 우리 건우 힘들어가지고 큰일이네. 어? 자,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해야 돼. 이제. 자, 우진이. 네. 몇 번입니까? 3번. 3번 해석해 볼게요. 순수한 인지를 넘어서. 그죠? 코그니션이니까. 순수한 인지를 넘어서. 어떻게? 정서적 자아감이. 정서적이잖아. 어펙티브니까. 그래요? 뭐, 그럼 영양적이냐, 이게? 임팩티브냐? 어펙티브는, 어펙션이라는 게 애착, 애정이었고, 어펙트, 야, 이거 수능 특강 이번에 지문에서도 나왔어. 어펙트가 명사로 쓰면 정서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서적인이야. 알았어? 정서적인 자아감이 근간을 이룬다. 리얼리티 테스팅에. 그래, 맞지? 좋아. 왜냐면은 3번이 사실은 매력적인 오답이야. 아니요? 매력적 오답이라고. 매력적인 오답이야. 정서적인 자아감이, 즉 여기서 이제 이모션의 개념을 추출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모션이 리얼리티 테스팅, 현실 검증의 근간을, 이것까지는 괜찮지. 그죠? 이것까지는 괜찮지. 근데 우진아,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없어. 이것까지 건드렸잖아, 이 지문은. 이게 없으니까 3번이 매력적인 오답인 거야. 3번으로 그래 착각하기 쉬웠던 선택지긴 해. 답은 2번이야. 역시. 2번이야, 2번. 역시는 무슨 그 소리 나도 하겠다. 자, 그래. 선행 요건적인. 선행 먼저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란 말인 거야.
프리 indispensable은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이란 말이지, 그지? 피할 수 없는 선행 요건이다라는 거예요. 로지컬 팅킹이에요. 뭐가? emotional differentiation, 감정적 분화. 감정적 분화. 감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로지컬 팅킹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꼭 치러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얘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이 2번인 거였어. 정리됨? 그러니까 단어가 어렵기는 했어. 그죠? 단어가 어렵긴 했지만 진짜 어렵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알았지? 자. 잘 이해하셨으면 됐고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한 5분만 쉬었다. 한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또 4번. 어법이네요. 어법. 자, 지문이 긴데 뭐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는. 근데 그거가 아니구나. 이거 다른 지문이구나. 그 주제 지문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이제 모방에 대한 이야기, 이미테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테이션이 그러니까 왜 뭐 이미테이션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근데 그게 어떤 뭐 알아봐야 될 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글이 전개가 될 거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게. 자, 절차들이 최근에 발달이 되어졌다. 근데 separate imitation from other forms of social influence in the social learning이에요. 그러면 분리를 하는 거죠. 모방을 뭐과 분리를 합니까? 다른 형태의 사회적 영향과 사회적 학습과 분리를 하는 거래요.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이 대절의 역할이 뭘까요? 일단 봤을 때는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없는 주어가 없는 듯 시작을 하는 거 보니까 얘는 관계대명사야. 금은 선행사가 어딨냐고. developed는 선행사가 아니야. 그렇지. procedures가 선행사인. 즉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이게 사실은 선행사를 여기로 갔어요. 여기에 원래 그러니까 달려 있었어야 되는 건데 주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뒤로 뺀 형태가 되겠습니다. 좋아, 잘 알고 있었어. 자, 그리고 the result of initial studies indicate 그런 초기 연구의 결과들은 뭘 가리킵니다? The species from chimpanzees to quail. 자, 뭐 침팬지부터 메추라기까지에 이르는 종들이 can imitate, 모방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여기 that은 indicate 다음에 목적어 필요하니까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그럼 대시냐 와시냐 구도가 되겠죠? 이때는 그지? 그럼 그럴 때 뒤에 보면은 주어인 species가 있고 imitate 하다라는 동사까지 있으면 이거 지금 목적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안 필요하지? 모르잖아.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잖아. 자, 모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가리킨다,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 모방은 그러니까 선생님 모방할 때 누구를 모방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목적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럼 그 누구를 지금 보면 what이 뭐 가리키고 있냐라는 거야. 그게 아니다 이거야. 알겠어요? 즉 의미적으로 what이 만약에 목적어 기능을 하면서 쓰는 거면은 뭐 what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imitate가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모방하다라는 그런 자동사로서 쓰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 누구를 어떤 대상을 모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모방이라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타동사가 아니라 목적어가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what보다는 대시 맞다라는 거야.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시 맞다라는 얘기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생명과학식 이해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발견이 놀라우면 안 되는 게, 놀라울 수가 없는 게 소셜 러닝이라는 게 뭐 모방이 됐든 다른 어떤 과정이 됐든 간에 종종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야. 더 큰 어떤 이득을 무엇보다도 genetically하게 predisposed behavior, 유전적으로 먼저 지정이 된 어떤 행동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행동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거나 아니면은 시행착오 학습보다도 더 이득을 주니까 뭐라? 소셜 러닝, 그게 모방이 됐든 다른 뭐가 됐든 간에 소셜 러닝이라는 게 더 큰 이득을 주는 건 맞다 이거야.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왜 모방을 하냐? 그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행동 또는 시행착오보다도 더 이득이 되니까 모방을 한다라는 거고
문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S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일치인 거죠. 그죠? 수일치인 거면은 앞에 나와 있는 소셜 러닝을 주어라고 생각을 하고 수일치 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맞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지? 이해됩니까? 준이 보고 있니? 네,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나 the process involved that 자,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은 티가 날 수도 있는데 프로세스가 주어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명사니까 앞에 나왔고 얘랑 짝을 이루고 있는 동사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봐, 뭘 고개를 왜 흔들고 있어? 동사를 봐봐, 동사. 동사가 인볼브드라고 착각하기도 쉬워요. 그죠? 동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involved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enable도 나와 있네, 동사가. 그렇죠? enable도 나와 있고. 뭐가 동사이냐? 구문적으로 그럼 분해를 해봅시다. 알겠어요? 저 involved는 동사일까요? 아니죠. 자, 제가 만약에 동사이려면 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그러면 과정은 포함한다 이런 점을. 그죠? 수반한다 이런 점을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근데 그러면 대절이 얘가 명사절이어야 되겠죠, 그죠? 명사절이려면 주어로 출발을 해야지. 근데 동사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도치인가? 아니죠, 그것도. 예?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지금 동사로 생각을 얘가 지금 주어가 뭐 이렇게 주어로 출발하는 절이 아니면 얘는 관계대명사절이어야 돼. 수식어 역할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enable하고 process가 어울리는 건 얘가 복수인데 지금 여기 S 안 붙어 있잖아. 수일치가 되어 있어. 아, 그러면은 얘는 관계대명사인 게 맞네. 해석을 해보자. enable, 하게 하는, 가능하게 하는 동물들이 뭐 하는 거야? match their behavior to that of the demonstrator. demonstrator는 뭔가 시범을 보이는 존재를 얘기하겠어요. 시범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 시범자의 그것과 자기들의 행동을 맞춰보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맞춰본다는 게 뭐겠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내가 보이는 존재가 하는 행동과 맞나? 그러니까 모방하는 거겠지, 그지? 모방하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 과정이 했어요. 여기까지가. 과정들. 근데 동사가 나와 안 나왔지? 안 나왔어. 그러니까 3번인 거야. 여기가 지금 동사 자리였다 이거지. 그런 과정들은 그렇게까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라는 거야. 즉 여기까지 이제 내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however 앞까지는 모방이라는 게 모방 플러스 사회적 학습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긴 했어. 물론 위에서 처음에는 분류를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이게 묶어가지고 이게 뭐보다 더 좋냐 그랬었냐면은 시행착오라고 했었고 아니면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행동이라고 했었고 이미 정해진 행동이라고 했었고 이건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혜택이 더 있다, 더 이득이 많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제 그러나 하면서 근데 뭐라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행동 자체가 잘 이렇게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은 잘 이해가 안 됐다는 말. 즉 모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는 동물들이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나머지 것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어차피 답은 나왔으니까 선택지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내용 설명을 해보면은 자, 그 모방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비주얼적인 거 터치 베이스드 센소리 모델리티의 어떤 혼합의 형태이면서 근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런 오파크 이미테이션 요 단어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개념이긴 했거든요. 이게 오파크라는 표현 자체가 불투명한 이런 말이야. 그래서 안 보이는 불투명한 모방이다라는 건데 이 불투명 모방이라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긴 해. 이게 자기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른 채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방의 목적이 없는 채 그냥 따라하는 거.
것을 오파크 임플리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못한 거일 수도 있어. 즉, 이 개체가 왜 저 개체를 따라하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따라해 보니까. 그런 목적이, 그리고 얘가 그걸 알고 따라하는지 모르고 따라하는지 모르겠어. 확인이 안 돼. 그런 모방을 갖다가 저런 모방이라는 게, 그런 것도 역시나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즉, 모방 연구에 대한 뭔가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법적으로 잠깐 봐보시면은, 자, reasonable strategy to better understand the mechanisms involved in the imitation. 여기까지가 그럼 주어예요. 얘가 지금 주어입니다. 자, 얘가 would be 어떤 합리적인 전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would be to determine, 뭐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어떤 필수적인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적인 이 불투명 모방에 대한 필요 충분적 조건들을 한번 결정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and를 중심으로 해서 병렬 구조 생각을 했으면은 되는 문제였겠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또 이것도 하는 것이지만은 어떤 행동들, 동물들이 따라할 수 있는, 모방할 수 있는 행동들의 영역을 한번 탐구해보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어떤 다른 것들로부터 배우는 능력 자체가 오로지 적응적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Making more efficient. 자, 이 문장 맞아. in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는 making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있죠, 그죠? 이 구절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볼 필요가 있어. 문법적으로. 구문 독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자, 봐보세요. making 다음에 지금 보면은 more efficient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더 이렇게 나와버려. 보입니까? 즉, make를 그냥 making, 그러니까 어차피 동사잖아. 그지? 구문적으로 생각해서 동사고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바로 형용사가 나와요. 그잖아요. 더 효율적인 형용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make 다음에 형용사가 바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 이거야. 없다 이거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이거 지금 뭐 어떤 쓰임새로 쓰인 거냐? 근데 봐봐. 뒤에 보면은 acquisition of behavior. 그 행동의 습득이라는 말이거든요. acquisition이라는 말이. acquire의 명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동의 습득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중요한 행동이래요. 즉, 이 important는 행동을 꾸며주는 형용사구의 시작 지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맞는 거야. behavior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어디에 중요한? For survival and reproduction. 네, 생존과 번식이 중요한 행동의 습득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거 보호하고 목적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목적격 보호하고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근데 구문독해, 그 고난도 구문독해에서 했었어. 언제 했었냐? 이 목적어가 왜 이렇게 뒤로 갔냐?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얘가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에 대한 수식어가 이렇게 길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길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럼 길어지면 뒤로 보낸다 그랬다. 원래 이렇게 있던 걸 뒤로 보내고니까 자연스럽게 보호가 먼저 앞에 나와. 요런 형태다라는 거야.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 알았어? 알았어?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다시 보면은 이런 모방하는 능력 자체가 단순히 그냥 적응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존과 번식에 더 중요한 행동에 대한 습득 자체를 더 효율적이게 해주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동물을 더 어떤 이 시행착오적인 어떤 학습으로부터 더 자유롭게 해줘.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좀 더 혁신적인 다양한 것들을 한번 참여해보게끔 하기 위해서. 즉, 아까 모방이 분명히 이것보다 유리하다 그랬지, 그지? 모방을 그러면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모방을 하는 이유, 그래 당연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유리한 점이라는 게 그래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고 번식에 유리한 점 당연히 있어. 당연히 있지만 플러스적으로 뭐가 있는 거냐?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시행착오를 안 거쳐도 돼. 즉 진짜 말 그대로 시행착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실패해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 개체가.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 시행착오를 안 해도 되니까 시행착오를 안 해도 되니 얘네한테 뭐가 생기는 거야?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야. 뭘 해볼 수 있는? 좀 더 혁신적인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리는 거야. 왜냐면 안 죽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모방을 통해서 분명히 생존에 유리한 어떤 기회를 얻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어나더 찬스가 생기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모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추측을 하는 글이었다고, 내용은. 알았죠? 이런 얘기를 내가 알아야 되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5번 가볼게요. 무관한 문장. 야, 우주야, 나 지난주에 어저께도 얘기했지. 이거 무관한 문장 몇 번 아니면 몇 번이라고 그랬어? 3번 아니면 4번이요. 그렇지, 3번 아니면 4번이라고 그랬어. 기억해라. 찍어라. 알았냐? 무지렁이야. 알았어? 한 문제는 맞춰라. 30번 때에서 한 문제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지? 3번 아니면 4번이다. 우진아, 알았냐? 저는 풀 수 있어요. 아이 씨발 3번 아니면 4번이라고. 일단 그래도 이 새끼야. 아이 네가 풀 수 있고 없고를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3번 아니면 4번을 찍으라고. 풀 수 있는데 2번 찍지 말고 이 새끼야. 어? 아 5번 찍지 말고. 아니 알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네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3번 아니면 4번으로 찍으라고. 항상 의심을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 누가 뭐래? 네 능력 무시하는 거 아니오. 아니 너랑 당연히 시우랑 급이 다르지. 짜스! 급이 다르지. 그래도 3등급 찍는 애랑 5등급 찍는 애랑 다르지. 아기지마. 이제 육모 보면 6등급 나올 수도 있어요. 재수생한테 걸려갖고 재수생들이 팍 올라가지고 둥둥둥둥둥 내려와가지고 6등급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열심히 하라고. 듣기 씨발 잘하고 있냐? 근데 말 안 하니까 또 안 할 거야. 하고 있어요. 보여줘. 자, 오늘 집에 가서 존나 하겠네. 자, in the sports industry 읽어볼게요. 자, 스포츠 산업에서 자, feeling of delight 어떤 기쁨입니다. 기쁨을 말도 안 나오네.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영원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커스터머들에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이런 신체적 강함, 이 기쁨의 강함을 느끼지 않아요. 뭐 어떤 흥분이랄지 아니면 아주 신남과 같은 그런 감정들을요. 자, indefinitely 아주 무기한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그런 경험을 기억할 가능성은 없지만, 즉 어떤 스포츠 분야에서 분명히 어떤 관객이 있을 텐데 그 관객이 뭔가 기쁨을 느껴. 뭐 기쁨은 뭐 신남이나 흥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텐데,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은 안 돼. 여기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피트니스 센터가 커스터머스가 remember being delighted the last time they used the service. 그들이 서비스를 사용한 마지막에 뭔가 기쁨을 느꼈던 걸 기억했어.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의 기대가 올라갈 것입니다. well above normal이니까 보통보다 더 높이. 즉 내가 이 정도의 기쁨을 느꼈으니까 다음에 왔을 땐 이거보다 더 이게 되는 거야. 즉 내가 기쁨을 느꼈던 수준이 보통이 돼버린 거야. 그럼 그거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불만족이 되는 거지. 자, 그런 의미에서 this may be termed simulated delight. 이것이 termed라고 됩니다. 이 termed, 뭐뭐라고 용어가 붙여진다라는 말인 거예요. 수동태로 해서. 오형식 구조를 이루겠지. 무엇을 뭐라고 부르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동화된 기쁨이라고 용어가 붙여져. 동화된 기쁨이라고. 왜냐하면 customers가 has incorporated things 어떤 것들을 합칩니다. 합쳐요. 뭘? That delighted them into their expectations of what is normal.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things를요.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을 뭐랑 합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of what is normal. 정상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기대. 기뻤던 것이 이제는 정상과 합쳐지면서 그게 표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assimilated delight라고 표현을 한대. 됐죠? 그러니까 동화라는 말이 뭔가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얼버무려진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게 기쁨과 이제 표준이 같이 합쳐지면서 그게 마치 표준이 돼버리는 상황. 고객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서비스의 특징을 얘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기대하게 되는 거야.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정상과 같은 정상으로 보여지는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수행 능력. 그래서 수행 능력이란 말은 어떤 서비스의 어떤 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해서 이제 3번, 4번 나온다.
3번 나온다고. 뭐 와야 이 새끼야. 3번 4번에서 이제 골라야 된다고. 이제 왔으니까. 자, customers가 어려움이 있어. interpreting outcome qualities. 어떤 결과에 대한 질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비스 전달의 측면에 뭐와 같은 친절함이나 그 다음에 반응성과 같은 responsiveness, 친절함과 반응성과 같은 서비스 전달의 측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대요. 시우가 골라보자. 나 해석까지 해줬다. 근데 이것도 못 고르면 병신이지 이제. 3번이라고? 진짜? 왜? 아니 그러니까 왜 누가 봐도냐고. 누가 봐도 니는 못 고를 수도 있잖아. 빨리 얘기해봐. 왜 그러냐고. 왜 3번이냐고. 논리에 니은자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보라고. 그래. 결과 질 밴드 경향이 있대요. 의존하는 경향이 있대요. 아니 이거 내용을 얘기하라고. 누가 뭐 해석 물어보고 있냐? 해석은 다 해줬잖아. 한 번 더 해주라고? 고객이 결과의 질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기다려 잠깐. 그들은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절함과 반응성이라는 다른 측면에 다른 측면이 아니라 전달하는 서비스 전달 측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3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3번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왜 아니냐고. 논리를 펼쳐보라고. 아 씨발 시간도 없네. 아 나 또 오늘도 욕을 너무 많이 했네. 나 일요일 거 지난주 일요일 거 갑자기 지난주 일요일에 악몽이 떠오르네. 일요일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그러네. 조용히 빨간색. 국힘씨. 자 이게 3번이 지금 얘들아 3번이 그래 치우 말로는 찍신이 와가지고 이게 틀렸다고들 한다. 에?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기쁨 왜 얘기했잖아. 그렇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이게 뭐가 된다고? 기준이 돼. 표준이 돼 버리는 거야. 그죠? 표준이 되는 상황까지 얘기했어. 근데 이 부분은 뭐라고? 결과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게 결과의 질에 결과적인 어떤 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서비스 품질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느꼈을 때 그게 좋냐 안 좋냐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그럼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측면, 즉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받을 때 그때 얼마나 그 직원이 나한테 친절했냐, 그 직원이 얼마나 나한테 반응을 해줬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두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3번은 여러분들 그래 본 적 있을 거야. 뭐 어떤 서비스를 받고 이 서비스 품질 별점으로 매겨주세요 라는 식으로 결과를 받았을 때 하다못해 카카오 택시를 타더라도 그렇게 나오잖아. 그거 나왔을 때 이 품질에 대해서 내가 몇 점이지 못 하는데 그럼 그럴 때 근데 내가 그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받았지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을 평가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경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 당연히 지금 이것과는 별로 관련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야 이것도. 또 3번 나왔어. 3, 4번 중에 하나로 해보자고. 3, 4번 중에. 근데 진짜 토요일 수업에서도 3번 아니면 4번이 다 답이었잖아. 그죠?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니까 무조건 3, 4번 중에서 우리가 찍어보려고 합시다. 자, 한 문제만 더 하자. 어법 문제. 빨리 할 수 있어 이것도. 잠깐만 어법이 아니네요. 순서네요. 아이고. 이 문제 좋은 문제인데 이거. 이거 전형적인 순서 문제로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7번을 먼저 하자고? 어법이요? 좋습니다. 이거 어법을 얼른 풀이를 해볼까요? 이거 좋아요. 근데 그러면 잠깐만. 그럼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풀어와야 되잖아. 안 푼 사람도 있고 또 다시 풀어봐. 지금 오늘 만약에 푼다면은 다음 시간에 지금 풀이를 한다면은 우리가 10문제씩 그래도 나가볼 거니까 79쪽
81쪽까지는 풀어 오셔봐. 알겠죠? 81쪽까지는 풀어 오셔봐. 자, 그런데 표시해 다들 81쪽까지 풀라고. 그런데 71번의 이 순서 문제가 왜 선생님이 공부할 중요성을 느끼냐면, 자, 대조와 비교 구조에서 순서 문제가 엄청나게 잘 나온다 이거야. 자, 이것도 지금 보면은 뭐와 뭐의 대조냐면은 데피니션이 너무 드로우하거나 너무 내로우할 때 이 두 가지를 따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제시문에서 연결이 되는 어떤 문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문단이 분명히 있겠지, 그지? 그럼 이때 자, A하고 지금 B하고 만약에 구별을 지은다고 쳤을 때 먼저 나오는 게 A일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제시문에 먼저 언급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 B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가 나올 거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묶어서 제시문하고 한 문단을 묶어서 이렇게 A 파트로 보시고 하나를 설명하는 거. 근데 그거와 반해서 B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풀었어야 되는 지문인 거야. 이 지문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면은 봐봐요. 연결사라는 거 자체가 A의 so this definition 빼고는 B의 이거 counter example 반예라고 얘기하거든. 반예고 assessist 이거는 뭐 무신론자 이런 말인데 이것은 또 반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연결사는 A밖에 없고 나머지 B, C는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즉, 저 A라는 게 그러니까 B와 C가 아까 우리가 사실 뭐 얘기를 했지만은 정의를 너무 좁게 두는 경우와 정의를 너무 넓게 두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눴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정의를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가 여기 나와. If a definition is too narrow 나왔지, 그지? 이거 좁게야 지금 보면, 그죠? 그럼 좁게부터 출발인 거야. 그러면은 이 부분에 분명히 정의를 좁게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 그랬을 때 B하고 C가 과연 정의를 좁게 두는 개념인 건지 넓게 두는 개념인 건지를 해석을 해가지고 집어넣었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 구조로 해가지고 이 순서 배열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물론 3점짜리로는 나오지 않아요. 2점짜리 순서 문제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말한 대로 아까 72쪽만 얼른 그럼 풀고 갈게. 자, 72쪽에 답이 2번이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자, 왜 답이 2번인지를 한번 봐볼게. 자, 그 문장만 한번 읽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쪽부터 갈게요. 네 번째 줄에 for instance부터. 자, 예를 들어서 몇몇 종들이, 자, 이 말벌의 몇몇 종들이 그들의 둥지를 숨긴다 이거야. 어느 지점에다가, 어느 지역에다가, 몇몇 구역에다가. 근데 그 구역에 대한 설명일 것 같아. 그들이 계속 숨어 있을 수 있고, 계속 숨겨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어떤 그들에게 음식을 뭔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방문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 즉, place에 대해서 수식어로서 들어가는 건데, 여기가 where가 나왔으면 당연히 뭐랑 대립구도를 봐야 된다고? 위치. 그렇지, 위치.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선행사를 데려오라고 해. 선행사를 데려와서 지금 여기 동사 2개 나와 있어요. 그지? 그럼 각각 넣어보는 거야. 집어넣어. 그럼 생각해보자. 그들이 그 지역을 계속 숨긴 상태로 유지하네. 그리고 그 말벌들이 그 지역을, 그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네. 말 되는데? 을룰로 들어가지, 그지? 그럼 얘는 위치가 답인 거지. 이해되셨어? 이해되셨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는 where 위치 나왔을 때 무조건 그렇게 잡아봐, 얘들아. 알았어? 방금 풀이법 기억해봐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